안녕하세요. 서울동물심장병원입니다. 이번 보호자 대상 강의에서는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와 개의 가정관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찰사항은 운동능력 감소입니다. 운동능력은 사람에서는 심부전 단계를 진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능력 감소를 동물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산책을 한다거나 일정한 운동 패턴을 보이는 개가 갑자기 힘들어 한다거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이런 모습을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패턴이 이전과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에서는 운동능력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자주 숨거나 웅크리고 식빵 자세를 너무 자주 오래 한다거나 캣타워를 잘못 올라가고 걸을 때 불편하게 걷는다든지 우다다라고 하는 혼자 뛰노는 게 눈에 띄게 줄었다든지 등은 보호자가 관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지 촉진을 하는 것은 혈전에 의한 후지 이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심장병이 있는 고양이에서는 혈전 발생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발생했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야만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집에서 이를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루에 한두 번씩 다리를 만져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양이가 다리 만지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반응 정도가 평소와 너무 다르다거나 아파한다면 주의 깊게 다시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어디 아픈 고양이들 중에 구석에 숨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특히 이때 보행을 시켜보고 절지는 않는지 아파하지는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다리를 만져주셨을 때 뭔가 냉감이 있다거나 보행 자세가 이상하다거나 절뚝거린다거나 아파한다거나 하면 병원에 꼭 문의 주셔야 됩니다. 관찰사항 5개 중 마지막, 체중 변화입니다. 말을 못하는 동물에서 체중 변화는 체온, 심박수, 호흡수, 혈압과 같이 매우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매일 체중을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의 변화는 건강 상태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체중이 감소한다는 것은 일부러 줄인 게 아니라면 대부분 좋지 않은 건강 신호입니다. 또한 동물은 말을 못하고 보호자는 내 몸이 아니라서 정확히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지속적인 체중 데이터는 엄청난 건강 상태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있으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도의 고도 비만이 아니라면 저희는 체중을 일부러 줄이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체중은 일반적으로 평소 체중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보이면 병원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께서 심장병 동물 환자의 가정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식이관리, 운동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관리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저염식이는 심부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의학의 주요 저널을 보면 심장병이 있는 환자에서 저염식, 즉 소금 섭취량의 제한은 심장병의 안정적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염식은 단순히 권장사항이라기보다는 꼭 지켜야 하는 심장병 관리 중요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에서도 심장병 환자에 대해서 저염식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물에서도 이는 적용됩니다. 적절한 진단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 저염 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부전이 재발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저염 시기는 심장병이 진행된 동물 환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심장약만큼이나 중요한 관리 지침입니다. 모든 동물 심장병 환자에게 저염 사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심장병의 단계에 따라 저염 사료 권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심장병이 없는 A단계나 심장병이 있지만 심혈관계가 스스로 잘 감당하고 있어서 심장이 커지지 않은 B1 단계에서는 따로 권장하는 식이요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식이요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병이 진행이 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진 B2 단계부터는 저염 시기가 필요합니다. B2 단계에서는 신장사료나 심장병 처방식을 권장합니다. 저염식의 문제는 기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추가적인 간식도 제한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감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식을 시작하는 환자들은 지속적인 체중 평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방식은 잘 먹지 않고 다른 좋아하는 것은 잘 먹는 경우입니다. 식욕 저하는 좋아하는 것도 먹지 않고 체중 감소가 동반될 때 비로소 식욕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욕 저하는 질병으로 구분해 치료를 시도하고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편식은 심리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약물을 통한 치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기까지 편식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람에서처럼 배고프면 먹겠지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 고양이에서는 사료 나트륨 함량이 약 100kcal당 20에서 110mg일 때 저염 사료라고 합니다. 이 저염의 정도를 초등도, 중등도, 심등도, 극심등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염 사료 중에서도 100kcal당 50에서 100mg의 나트륨이 든 사료가 초중등도 저염 사료이고 대표적으로 신장 처방 사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100kcal당 20에서 40mg의 심등도 저염 사료는 심장 처방 사료가 해당합니다. 즉, 일반 사료보다는 신장 사료가 저염이고 신장 사료보다는 심장 사료가 더 저염입니다. 심장병이 진행될수록 저염 시기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처방 사료 회사인 R사와 H사의 처방 사료입니다. 심장은 초등도, 심등도 사이, 심장은 심등도, 극심등도 수준의 저염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트에서 파는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사료들의 나트륨 함량은 심장 사료의 6배에서 7배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개체에서는 높은 기호성으로 적절한 사료일 수 있지만 심장병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염 사료라고 모두 좋은 것도 고염이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동물 환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병원의 상담 후 사료의 염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료보다는 신장 사료가, 신장 사료보다는 심장 사료의 나트륨 함유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B2 단계부터 저염 사료인 신장 처방 사료 급여를 추천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무리 저염 사료를 잘 먹이시더라도 짠 간식을 계속 주시면 저염식 처방식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염 시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가 기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염 사료는 기호성이 떨어져서 이전에 맛있는 걸 많이 먹었던 환자들에게 특히 편식과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중을 매일 체크하여 감소를 예방하고 편식이 심한 경우 염분 농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충분한 칼로리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체중 대비 5% 이상 체중 감량이 보이면 반드시 수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개, 고양이 식이요법의 두 번째는 칼로리입니다.